암에 대한 재해석과 치료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4년 전쯤에요. 저도 배와 가슴까지 물이 차 간경화 진단을 받았었죠. 주치의를 비롯한 성가로로 병원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가족과 걱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혈액에서 혈관으로부터 심장이 진화했는데요. 마치 기차가 발명되고 나서야 기찻길이 놓이고 그 철로의 연장선에서 순천역이나 용산역이 들어선 격이겠죠. 간이나 쓸개, 췌장도 입에서 항문까지 난 소화관의 연장선인데요. 오늘은 간이 소화관의 부속기라는 근거에서 간이 만들어내는 담즙을 소화관으로 잘 내보내는 것과 소화관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간으로 잘 들여보내는 것이 간경화, 간암을 치료하는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간암의 대부분은 간경화를 거쳐서 발생하고 일부 알코올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지만 간경화의 주된 기저질환은 바이러스성 만성 간염이잖아요. 따라서 간암의 발생과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간경화가 치료되는 정도인데요. 간염 예방 백신, B형 바이러스 억제제, C형 바이러스 치료제가 큰 도움을 주겠지요. 한편으로는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모태로부터의 수직 감염 여부가 다르고 간염을 앓는다고 다 간경화로 되는 것도 아니며 간경화라고 다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또 역전시킬 수도 있을까요? 먼저 소화관과 관련된 간의 구조를 보면요. 녹색의 쓸개관은 간에서 나와 소장으로 내려가고요. 청색의 문맥은 소화관에서 나와 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맥에서 산소와 영향을 받는 다른 장기와 달리 간은 주로 동맥에서 산소를, 문맥에서 영향을 따로 받게 됩니다. 위가 음식물의 바다라면 혈액 1000cc를 담고 있는 간은 음식물에서 흡수한 양분의 저수지라 할 만하지요. 하는 일이 많지만 재생이 잘 되는 이유도 소화관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기가 폐를 거친다면 음식물은 간을 거쳐가는 셈이지요. 산소가 풍부한 폐, 영양이 풍부한 간이 그래서 전이 암이 좋아하는 정착지가 되는 겁니다. 간을 치료하는 것은 간이 하는 일을 덜어주거나 도와주는 것인데요. 손상된 간세포를 살리는 방법은 이렇게 간에서 내려오는 담즙과 간으로 올라가는 혈류를 잘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암은 악순환의 결과이고 치료는 선순환 과정이잖아요. 간은 옥수수심 주위로 옥수수 알갱이가 붙어있는 모양인 소엽들의 집합인데요. 알갱이의 염증이 심까지 번져 불완전 회복형인 흉터, 즉 섬유화가 되어 막히면 담즙은 나오지 못하고 혈액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외부와 물질을 교환하는 통로가 막히면 세포는 더욱 급격히 손상되어 겨우 흔적만 남기고 나머지는 흉터로 덮이게 됩니다. 염증은 있으나 아직 심까지는 폐쇄되지 않아 담소관으로 담즙이 배출되고 동굴 모양 혈관으로 간 동맥, 간 문맥혈이 유입되는 세포가 25% 정도 이하로 남았을 때 결국 부종,
복수, 황달, 출혈 등의 진행된 간경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12지장으로 들어서는 음식물의 흐름에 맞춰 쓸개즙도 함유하여 음식이 내려가는 일을 돕는데요. 쓸개즙이 잘 내려오지 못하면 위로는 구역질이 나고 아래로는 회백색의 지방변과 같은 설사가 납니다. 기름때를 빨 때 쓰는 세제 같은 지방 유화제인 담즙이 부족하여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에서 쓸개즙이 내려오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면 담즙 색소증인 황달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간에 대사 노폐물이 섞여 대소변으로 빠져야 할 담즙이 막혀 울체되면요, 장마철 무더위나 한증막처럼 온도, 습도 등의 염증 환경을 더욱 부추기고 간 세포에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관은 자신의 일을 돕다 지친 간을 다시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대소변을 잘 누워 담즙의 출로를 뚫어주는 겁니다. 악순환이라고 했듯이 부종, 복수, 황달이 심할수록 소변은 오히려 양도 적고 진한데요. 다슬기즙이 도움이 됩니다. 주로 이끼나 물고기 배설물 등을 먹는 청소동물이기도 한 다슬기는 딱딱한 껍질 속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연체동물로서 몸 전체가 하나의 내장, 특히 쓸개관을 닮았는데요. 시원한 물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듯이 간에 열을 식히고 담즙 색소가 소변으로 빠지도록 도울 겁니다. 대변도 풀어져 모양을 갖추지 못하면서 시원하지도 않고 물에 뜨는 지방별을 보는데요. 12강에서 말씀드렸던 탱자는 12지장으로 열리는 담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또 장미과인 꽃사과,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제로도 쓰이는데요. 지방 소화 효소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의 앞쪽에서는 담즙을 내려보내 숨통을 튼다면요, 뒤쪽에서는 문맥혈을 올려보내 양분을 대줘야 하는데요. 간 내부의 혈관이 막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간이라는 저류지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니 위 식도 정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터지기도 합니다. 원료 공급이 안 되니 알부민 같은 혈장 단백질이 부족한 혈관에서는 간을 맞추려고 물이 새어나와 부종도 심해지잖아요. 간염과 간경화 또는 간경화와 간암의 경계는 작동하는 세포 5%나 10%를 늘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시작할 틈은 무엇일까요? 섬유화된 조직을 녹여 문맥혈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드는 데는 자라가 도움이 됩니다. 겁이 많은 자라는 딱딱한 등껍질을 만들어 바위 밑에 숨듯이 짊어지고 사는데요. 필요에 따라 섬유질을 합성,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라와 마늘을 5:2의 비율로 고아서 즙으로 드시면 섬유화된 간 조직을 누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주제로 한 8강에서도 옛사람들은 중요한 지식을 신화나 설화 등으로 구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판소리 별주부전도 그런 경우입니다. 요점만 재해석하면요, 용왕의 간에 병이 나 자라를 먹고 나았다더라 하는 겁니다. 믿을만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이 가진 관이나 통로를 이용해서 간경화, 간암을 치료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환자도 주체가 되어서 치료에 나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